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 산과 염기의 성질, 특징 이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정의를 공부하는데요, 이 강의가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237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가는데요, 241페이지까지 내용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글쎄요, 독해 능력이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책은 좋은 내용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인데 읽어서 딱 느낌이 올까요? 네, 저는 잘 안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은 이게 화학을 처음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의 의도와 관계없이 여러분들 읽으면서 아, 이거 맞나? 이게 아닌가? 이런 자꾸 헷갈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볼 건데, 일단은 학습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산과 염기의 정의를 알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산과 염기를 구별하자. 즉 산과 염기의 정의를 알면 산과 염기가 얘가 산이냐 얘가 염기냐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강의 후반부에 가시면 뭐 산의 종류, 염기의 종류 쭉 나옵니다. 읽어보시면요, 아무튼 어마무시하게 쓰여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화학약품에 쓰인다, 또 잘 모르겠으면 비료에 쓰인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다 외워야 되나?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수강하는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이 강의는요, 사실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읽었을 때 와닿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강의를 먼저 할 거고요. 이게 핵심이다, 이것만 준비해라 라고 정리 한번 해주고 나서 텍스트를 보고 쭉 한번 읽어가면서 야, 이게 이거였구나, 그 다음에 각종 예를 쭉 볼 거예요. 그런데 예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남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강의가 아니라, 이 강의는 오로지 이 학생이 보는 상태에서 야, 요것만 해라, 마치 내가 과외 선생이 돼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원래 또 친절한 아이콘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맞지? 됐니? 이런 식으로 한번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만약에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정지 누르고 한번 복귀해보고 다시 한번 강의를 가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TV로 보는 학생들은 하고 넘어가겠지만 인터넷 가서 잠깐 정지했다가 보는 거 좀 어렵기 때문에 내용 정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테마는요, 산이 뭔지 염기가 뭔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에서는요, 산화만 하고 환원은 반대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좀 가볍게 진행했지만, 산과 염기는 동시에 다 알아야 돼요. 예, 산과 염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산의 정의가 뭐냐, 아주 러프하게 산의 정의가 뭐냐 라고 얘기하면 그냥 H+가 있으면 산이에요. 그 다음에 OH-가 있으면 염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요, 아주 러프하게. 그래서 산은 H+가 있으면 산이고 염기는 OH-가 있으면 염기다.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H+가 있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성질이 있어요. 공통적인 성질. 공통적인 성질을 우리가 이제 산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신맛이 난다, 이 정도. 신맛이 난다. 그 다음에 금속과 반응했을 때 뭐가 나온다? 수소기체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OH가 있다. 그러면 역시 공통적인 성질이 뭐냐 라고 하면 염기성이다 라고 할 때 쓴맛이 난다. 그 다음에 미끈미끈하다. 그 얘기 바로 단백질을 녹인다, 이 말이에요. 단백질 녹인다. 자, 이건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필기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산 그러면은 신맛이 난다,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나온다. 이때요,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금속이니까 칼칼라마, 아라, 천리, 준합, 수구, 수은, 백금에서 수소 다음에 구리, 수은, 백금은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수은까지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녹인다 라고 할 때 염기성이면 단백질을 녹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녹인다? 이게 뭐죠? 단백질을 좀 곡해해서 생각하면 때입니다.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누가 있잖아요. 비누가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비누를 사용하면 때가 빠진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아, 염기성 쪽은 주로 세제에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산과 염기의 반응 중에서요, 대표적인 반응이 중화 반응입니다. 이 중화 반응 중에 뭐 우리가 생활 속의 예 그래가지고요, 머리를 감고 나서 식초로 뭐 뿌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머리를 감고 나서 식초로 헹군다. 뿌린다가 아니라 헹군다. 그럼 식초는 산이죠. 머리를 감았으니까 비누로 머리 감았습니다. 그럼 염기성 아닙니까? 그래서 중화시켜서 머리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에 누가 빨래비누로 머리 감습니까? 그리고 누가 헹굴 때 식초로 해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 라고 얘기하지만 글쎄요. 지금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요. 아마도 그 남학생 정도는 비누로 한번 머리를 감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여학생들은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안 되죠. 왜?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그리고 비누로 머리 감으면 머릿결이 좀 안 좋아집니다. 근데 남학생들은 뭐 그냥 한 번씩 감지 않습니까? 특히 남학생들 우리 그 목욕탕 갔을 때 샴푸 안 가져갔을 때 그 요만한 샴푸 그 몇백 원 안 되는데 그 사기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이만한 비누 있잖아요. 주먹만한 거. 그걸로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식초를 뿌려서 헹군다 이런 걸 중화반응 예로 하는데 앞으로 얘가 나오는 거는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럴 것이다. 그냥 과학적으로 그런 개연성이 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쭉 정리를 할 건데요. 이런 큰 테마를 가지고 들어가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일로 좀 와보세요. 지금부터는 필기하시고요. 정리 좀 해보세요, 한번. 산이라는 게 그냥 그런 식으로 크게 돼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정리할 때요. 산을 아레니우스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레니우스 정이라고 합시다. 아레니우스 정의. 그래서 첫 번째 아레니우스에서는 산을 어떻게 바라봤냐. 산은요 이렇게 물에 녹아서 H 플러스가 나오면 산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물에 녹아서 H 플러스가 나오면 산이다. 그럼 염기는요? 염기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역시 물에 녹아서 OH 마이너스가 나오면 염기다. 물에 녹아서 OH 마이너스가 나오면 염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아레니우스의 정의에서 핵심은 뭐냐면 물에 녹아야 됩니다. 이게 물에 녹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물에 녹지 못하면, 그렇죠? 물이 없다면 이 아레니우스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레니우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번째 정의입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가 있어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 자, 이 양반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브랜스테드 로우리는요 핵심에 H 플러스를 둔 거예요. H 플러스. 그래서 H 플러스를 주면 산이에요. 자, 주면 산. 그 다음에 받으면 염기. 주면 산, 받으면 염기라고 얘기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정의. 왜냐면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H 플러스가 없는 거 어떻게 해요? H 플러스를 주고받지 못하면 산염기를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H 플러스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루이스 산입니다. 루이스. 자, 루이스의 정의인데요. 이때 루이스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루이스 있잖아요. 분자 모형했던 양반이란다. 그 선생님. 제가 어떻게 감히 그분한테 양반이라고.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바로 전자쌍을 제공하면 염기고요. 그 다음에 제공받으면 제공이란 말은 이제 주면이에요. 받으면 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리합시다. 아레니우스 정의에서는 물에 녹아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H 플러스가 나오면 산, OH 마이너스면 염기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서는 H 플러스를 주면 산, 받으면 염기. 좀 헷갈리죠? 그 다음에 루이스 정의에서는 비공 전자쌍, 즉 전자쌍을 제공하면 염기, 받으면 산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런 정의가 눈에 확 들어와요? 저는 안 들어오던데. 저는요, 제가 공부를 해도 이 정의가 요거 뭐 아레니우스의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빼놓고는 좀 헷갈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거 확장된 정의라고 하는데 결론은 이래요. 정의를 외우면 돼요. 외우고 나서 이거 무슨 산이냐? 아, 이거 아레니우스입니다. 이거 루이스입니다. 이거 얘기하면 돼요. 아, 끝. 이 강의 끝난 거야, 그러면. 아, 이것만 하면 끝나는데 이게 안 외워지니까 문제가 되고 이게 안 외워지니까 인간까지 보는 거 아니겠어요? 또 TV 보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외우게 만들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 강의 해외에서도 보고 있더라고요. 중국, 미국. 제가 좀 글로벌 스타가 된 것 같아. 예. 뭐냐면 이 강의를 보실 때 핵심 가치는 이거예요. 이거만 외우면 돼요. 아, 근데 인간의 지식이 안 외워지니까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외우느냐? 이거를 좀 각색해보자. 이건 써놓고요. 각색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HCl입니다. HCl. 이것은 우리가 염화수소 그리고 염산이라고 불러주죠. 기체일 때 염화수소, 염산. 자, 염산 모르는 학생 없죠. 그러니까 HCl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HCl이 물에 녹아 들어가서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되었다라고 해놓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물통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그리고 얘가 들어가서 H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이건 산이구나 라고 정의해주면 되는 거죠. 끝. 그쵸? 그 다음에 NaOH. 가장 유명한 거죠.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 뒤에부터 수산화 나트륨. 이게 만약에 주관식이 없는 고3강이라면요.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막 써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수능이 주관식이야? 아니요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NaOH로 읽어. 그럼 될 것 같다가 뭐 수산화 나트륨 이렇게. 그쵸? 근데 기본 중에 기본이 우리가 2학년이기 때문에 수산화 나트륨, 염산 이름 정도는 기억합시다. 수산화 나트륨. 근데 이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 Na 플러스가 되고 더하기 OH 마이너스 되니까 물에 녹아 들어가서 OH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염기라고 하자 라고 정의한 게 누구냐? 바로 아레니우스의 정의다. 이렇게요. 차라리 예를 들면서 기억하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 똑같죠? HCl 염산입니다. 염산이 이번에는 물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H2 한번 써보겠습니다. 써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에 있던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H 플러스가 이렇게 와서 붙어요. 붙으면 H3O 플러스가 됩니다. 하이드로늄 이온. 더하기 Cl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 거냐면 HCl에서 H 플러스를 누구에게? 물에게 제공한 거죠. 준 거죠. 그래서 H 플러스를 줬으니까 이게 산이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H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염기다.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H3O 플러스는 H 플러스하고 같은 거예요. 왜냐면 H 플러스는 전자가 없죠. 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양성자입니다. 양성자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여기 산소가 있고 산소에 비공유가 있기 때문에 H 플러스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H 플러스라는 거는 보기 힘든 거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H3O 플러스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산이고 염기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것을 바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이론이라고 하는데 주목 잘 보세요. 어떻게 공부하느냐? 아니 여러분들 HCl은 염산인 거 알지 않습니까? 그쵸? 염산이야 염산. 산이야 일단. 산이고 그 옆에 거에게 H 플러스를 제공했나 보지 뭘.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염기가 되는 거죠. H 플러스를 제공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염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H2O는 H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염기다. 이런 논리를 내가 그냥 만드는 거야 지금 여기서. 그럼 끝나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그쵸? 또 하나. 자, NH3 암모니아죠. 여러분들 암모니아가 염기입니다. 암모니아가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염기성인 거 알고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H2O. 짠! 보세요 한번. 반응 끝나고 났더니 NH4 플러스가 되고 OH 마이너스가 됩니다. NH3가 있고 H2O가 있는데 반응 끝났더니 NH4 플러스가 돼요. 어떤 사연이냐? 여기에 있던 H 플러스를 일로 제공한 겁니다. H 플러스를 제공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난 산이다. 난 받았으니까 염기다. 아니, 받은 것도 알지만 암모니아가 염기예요 일단. 그래서 H 플러스를 주고받고를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과 염기를 빗대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서 신의 한 수. 잘 보세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이론에서는요 중요한 거는 상대적이라는 거야. 상대적.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거 잊으면 안 됩니다. 상대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좀 말하기 민망하지만요. 제가 우리 지구과학을 강의하시는 최선무 강사가 있습니다. 상당히 못생겼어요. 제가 봐도 좀 그래. 둘이 같이 있으면 누가 잘생겼느냐? 그러면 나지 뭘. 에? 그럼 내가 산이면 최선무는 염기인 거야. 지구과학, 아니 우리 2학년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아무튼 3학년 때 보세요. 아무튼 웃기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안녕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내가 알려준 거야. 내 거 따라하고 막 그래요.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하면 또 나중에 소송 걸까봐 브래드 피트 이 친구를 만나요.
브래드 피트야 안녕 하고 둘이 딱 서 있어요. 그건 누가 잘생겼습니까? 이럴 때 이제 학생들의 어떤 그 선생님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죠. 당연히 브래드 피트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래 인정. 너 잘생겼구나. 그럼 난 못생긴 거죠. 이렇게 내가 누구 옆에 있을 때는 잘생겼지만 누구 옆에 있을 때는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상대적인 거예요. 좀 얘가 좀 부적절한가요? 예. 어쨌든 나중에 보세요. 한번 최성무 선생님은 제가 볼 때는 아시아에서 제일 못생겼어요. 자 보시면 여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누가 잘생겼느냐라고 하는 척도가 딱 기준이 있어가지고 누구보다 제한 조건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반드시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리면 농담을 한 거예요. 농담을 한 건데 또 우리 학생들 진심으로 알고 게시판에다가 뭐 양진석 선생님이 뭐 최성무 선생님은 못생겼다고 했다 라고 하면 그 양반 소심해서 바로 전화 옵니다. 너 왜 이랬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상대적인 것을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물이 염기일 수도 있고 물이 산일 수도 있다. 그건 뭐냐? 물은 H+를 제공도 하고 받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을 누구 옆에 있을 때는 주고 누구 옆에 있을 때는 받고 이렇게 주고받고가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바로 상대적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런데 아레니우스 정의에서는요 그냥 H+ 나오면 산, OH- 나오면 염기, 끝. 그쵸? 이렇게 봐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루이스 정의 또 마찬가지예요. 자, HCl이 물과 만나서 H3O+가 되고 Cl-가 되는 이 과정을 좀 볼게요. 보는데 식은 여러 개 쓰면 헷갈려요. 그냥 내가 아는 거 딱 하나만 갖고 내용을 이해하는 거야. 자, 여기서 H+가 있지 않습니까? Cl-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으면 우리가 물의 분자 구조를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요 H3O+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무슨 얘기냐? H+가 여기로 들어오면은 H+를 줬다라고 얘기하고 물은 H+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분명히 있는데 다른 측면으로 좀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비공유 전자성은 내가 제공했다. 네가 온 게 아니고 내가 준 거라고, 이런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전자쌍을 제공했으니까 나는 염기가 되는 거고 나는 받았으니까 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거죠. 어차피 산염기는 안 바뀌잖아요. 똑같은 반응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H+가 간 건 알겠는데 따지고 보면 물이 전자쌍을 제공한 게 아니냐, 이런 논리로 얘기한다면 이걸 바로 루이스의 산과 염기가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NH3 암모니아죠. 이 암모니아가 있고요. H+가 만나서 NH4+가 됩니다. NH4+가 되는데 이렇게요. 될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H+를 제공한 거야. 나는 H+를 받은 거야. 이러면 루이스가 아니라 브랜셀 로우리의 이론이 되는 거고, 야, 뭔 소리야. 내가 비공유를 제공한 거지 라고 하면 내가 비공유를 제공했으니까 염기다. 그쵸? 나는 산이다. 이런 식으로 봐주는 거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주고받고의 관계로 본다면 또 루이스의 산염기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제가 주장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요. 결론적으로 내가 잘 아는 화학 반응식을 이용하자. 그쵸? 그래서 절대적으로 물에 풍덩 빠져서 H+가 나오면 산, OH 나오면 염기. 이건 누구예요? 아레니우스. 그 다음에 HCl이 물과 만났을 때 H+를 주고받는 관계인데 일단 HCl이 산이니까 H+를 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 그 다음에 아모니아 같은 경우는 물에서 H+를 받아요. 그러니까 염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암모니아가 염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루이스에서는요 H+를 준 건 알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내가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했다, 이런 논리로 본다면 루이스의 염기가 되고 비공유를 받았기 때문에 루이스의 산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컨셉은요 뻔히 내가 알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산과 염기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저는 마찬가지죠. 저도 뭐 화학하면서 산과 염기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사실 산과 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고, 그런데 뭐 우리가 뭐 느끼면서 이게 산이냐 이게 염기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저처럼 이제 취미가 사회인 야구를 하는 그런 선수들은 이 그 운동을 하고 나서 와서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먹지 않고 그 알칼리성 이온 음료 있잖아요. 그 있잖아, 무슨 스웨타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거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먹느냐?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건 뭐 과학적인 관계는 없는 거고요. 그냥 물을 먹는 것보다 그런 이온 음료를 먹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멋있지 않나? 이렇게 또 야구하고 딱 먹는 느낌이. 그래서 먹긴 하는데, 뭐 내 몸에 가까운 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해질을 먹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나 보시면 이제 하프타임 때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뭐냐? 알칼리성 이온 음료예요. 제목이. 알칼리성 이온 음료. 그러니까 약간의 염기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염기성이라고 해서 농도에 따라서 많이 먹으면 정말 큰일 나지만 농도가 낮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산성 같은 것도 우리 생활에 많지 않습니까? 식초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런 내용이긴 한데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거, 즉 내가 선생님이라면 문제를 내기 가장 좋은 코스는 바로 아레니우스, 브랜세르 로우리, 그 다음에 루이스, 이 확장된 이론을 가지고 문제 내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판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과 염기의 일반적인 성질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냥 그런갑다 합니다. 자, 신맛이 나며 물속에서 이온화하여, 이온화가 이제 쪼개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온화가 뭐냐면요, H하고 CL이 붙어 있었는데 물에 들어가서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 얘기입니다. H 플러스로 생성함으로 수용액의 수소 이온의 농도가 증가한다. 자, 수소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기억하세요. pH는 감소합니다. pH는 감소해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 당연히 이온이 있으니까 이온이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류가 잘 통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 맞는 얘기고요. 자,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이거는 여러분들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리트머스가 있을 때 산은요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붉은 산 이렇게 배웠어요. 붉은 산. 이거는 제가 중학교 때 외운 것 같아요. 정말로 중학교 때 한 15년 전 얘기죠. 중학교 때 붉은 산. 붉은 산이 뭐냐? 저는 그 당시에요. 진짜 안 믿겠지만 저는 문학소년이었습니다. 진짜 안 믿어요. 지금 막 웃을 건데 문학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동아리를요. 도서부를 들어요. 도서부.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우리 감독님부터 지금 웃고 계세요. 정말이에요. 그때 붉은 산이 뭐냐? 진짜라니까. 김동인의 소설 제목이 붉은 산이에요. 붉은 산. 김동인, 강화사, 배따라기. 그쵸? 그래서 이 김동인의 소설이 붉은 산이기 때문에 리트머스는 붉은 산 이렇게 외워졌어요. 그냥. 그 푸른색은 뭐냐? 그 염기성이겠지.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외웠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을 보면 붉은 산이고요. 제가요 되게 웃긴 케이스인 게 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티가 나더라고. 언제 티가 나느냐 몰랐어요. 저도 그 공군사관학교에 시험 보러 갔어요. 입학시험 보러 갔는데 처음으로 면접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영어 선생님이 와가지고 헬로 레레레레 하는데 저희 때 듣기 평가가 회화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모르면 뭐예요? 오케이. 모르면 오케이야. 오케이 하고 나왔어요. 그냥 떨어졌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라고 보이는 분이 국어 테스트를 하는데 혹시 염상섭 선생을 아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작품 좀 얘기해봐. 와, 그때 책을 봤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변실에 청개구리하고 3대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3대 알아? 그래서 예. 그랬더니 뭐 누구더라? 할아버지 이름인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조이관이요. 근데 이름은 잘 기억하거든. 그랬더니 이렇게 그런 표정에서 붙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저는 학원 강의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책을 읽었던 것을 나의 경험을 다 끌어와가지고 무엇인가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암기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암기는 없습니다. 나는요 김동인의 소설 붉은 산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외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외웠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스타일로 외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산의 세기는 산이 물 속에서 이온화될 때, 즉 쪼개질 때 생성되는 음이온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산에 세 개가 있는데요. 산이 이렇게 있어요. H 플러스하고 뭐 A가 있다고 칩시다. A 마이너스가. 근데 물속에 툭 녹아 들어가서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 A 마이너스가 안정적으로 혼자 있길 좋아한다면 H 플러스하고 다시 붙을, 즉 역반응할 이유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쪼개지면 쪼개지는 대로 H 플러스가 많은 거야. H 플러스가 많아지니까 음이온이 안정할수록 이온화되는 정도가 커지므로 강산이다. 이 말이에요. 강산. 강산은 뭐냐면요. H 플러스가 농도가 높은 게 강산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H 플러스가 많아지면 단위 부피당 H 플러스 입자수가 많아지면 강산이에요. 근데 그럼 약산은 뭐냐? 쪼개졌는데 만약에 이 음이온이 안정하지 못해요. 또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자꾸 끄집어 와서 다시 원위치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H 플러스의 수가 당연히 감소하겠죠. 당연히 감소하니까 H 플러스 수가 작으니까 약산일 것이다. 이런 논리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요,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수용액의 상태에 음이온이 안정할수록 이런 말이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쉬운 표현이 아니니까 그냥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안 가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온화되는 정도가 크면, 즉 잘 쪼개지면 H 플러스가 많아지면 그때 강산이다. 끝. 더 이상 가지 마. 이런 표현이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니까 그냥 그렇다라고만 기억하시고요. 금속과의 반응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칼칼라마, 아라, 천리, 주, 납까지 해서 마그네슘과 철 등과 반응시키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금속과 산이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이 말이고요. 그 이유는 H 플러스가 두 개가 전자 2몰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봤죠? 쭉 읽어봤는데 여기서 짜증나는 말은 뭐냐면 음이온에 안정할수록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온화되는 정도가 클수록 H 플러스가 많아진다. 그래서 강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속과의 반응에서는요. 지금 나온 것처럼 보세요. 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HCl에서 HCl로 보면 안 되고 이걸 이온화하여 H 플러스로 보시고 전자 두 개가 이렇게 와서 H2 기체가 되었다. 이걸 보는 거예요. 끝. 그 다음에 탄산염과의 반응. 자, 식이 복잡합니다. 이걸 다 외우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CO3, HCO3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산과 반응하면 뭐가 나간다? CO2. 산과 반응하면 뭐가 나간다? CO2. 이걸 보시는 거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산과 금속이 만났을 때는 H2가 나간다. 산과 탄산염과 만나면 CO2가 나간다. 나가는 기체는 같지만 기체의 종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체가 나간다는 그 표현은 똑같아요. 똑같지만 기체의 종류가 다릅니다. 항상 물어봐요. 기체의 종류가 같냐 안 같냐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염기. 쓴맛이 나고 피부에 닿으면 미끈미끈하다. 즉 단백질을 녹이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고요. 자,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킨다.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는 붉은 산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니까 뭐가 됩니까? 푸른색이겠죠. 그 다음에 물속에서 이온화하여 OH-, 자, 수산화 이온이 많아지면요, pH는 증가합니다. pH는 증가해요. 그래서 염기성이다. 자, 자꾸 pH가 나오는데요. pH는요, 7이 바로 뭡니까? 예, 중성이에요. 그래서 pH는 7보다 작은, 즉 0쪽으로 가면 산성이고요. 그 다음에 14까지 가면, 14쪽으로 가면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7이 중성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조건은 제가 안 줬어요. 조건이 변하면, 즉 온도가 25도씨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고등과학에서는 그 온도 같은 걸 변화시키지 않아요. 화투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25도일 때 pH 7이 중성이다 얘기하는데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 자, 똑같아요. 그래서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고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 당연히 이온화가 되니까 당연히 이온이 생기죠. 이온이 생기면 전류가 통합니다. 염기 자체에 수산화 이온이 없어도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 이온을 생성한다 했었는데 NH3가요. 자, 물과 반응합니다. 그때 이렇게 보시면 좀 헷갈리니까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NH4OH 암모니아 수가 됐다가 이렇게 쪼개진다고 보면 조금 더 확실히 볼 수가 있죠.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염기의 세기는 염기가 물속에서 이온화될 때 생성되는 양이온의 성질, 즉 아까 전에는 산에서는요, 음이온의 성질이었죠.
이번 염기니까 OH-가 나오니까 양이온의 안정성에 따라서, 즉 안정할수록 혼자 있을수록 이온화가 잘 되니까, 이온화가 잘 되면 강염기다. pH가 14 쪽으로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도 좀 어색하고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힘든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더 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파면 팔수록 화학2가 되고, 그러면 가역 반응을 기억해야 되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결론적으로 이온화가 잘 되면 OH-가 많다. OH-가 많으면 강염기다. 끝. 됐죠? 그 다음에 아레니우스 1887년 수용액에서의 산과 염기의 이론으로 산이란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되어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H+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염기는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되어 OH- 내놓는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요, HA라고 할 때 결론적으로 물에 녹아서 H+가 나오면 산, OH- 나오면 염기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레니우스의 이론에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이 내놓지 않는 경우, 있는데 안 내놓는 친구들, 혹은 수용액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가 나왔는데, 이거는 1923년에 수용액에서 산이 이온화되어 양성자, 즉 H+가 생성되고 물 분자와 양성자가 결합하여 하이드로늄 이온 H3O+가 얻어지므로 물이 염기로 작용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산이냐? 난 염기야. 그렇죠? 왜? 우리는 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얘기죠. 그 다음에 학교마다 이제 뭐 짝산, 짝염기도 있지만 지금 짝산, 짝염기는 안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산과 염기를 각각 H+ 내놓는 물질과 양성자를 받는 물질로 정의했다. 즉 H+를 주는 건 산, 받으면 염기예요. 그래서 정의가 염기의 경우는요, 물에서 H+를 줬어요. 줬고 이게 산이다. 누가 산이냐? 주니까 산이다 이 말이에요. 주니까 산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받으니까 염기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나왔죠, 짝산, 짝염기. 짝산, 짝염기는요 이제 안 나오는데, 여기서만 나오니까 잠깐만 이따가 언급할 건데 그 정도까지만 하란 얘기예요. 왜냐면 수능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학교에서는 나올 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빼서 따로 하겠습니다. 보세요 한번.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H+를 주면 산이다, 받으면 염기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근데 아까 전에는 뭐가 됩니까? 물은 염기죠. 근데 지금 물은 산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거를 양쪽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쪽성. 근데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도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 양성자를 주고받지 않는 산과 염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끝. 자, 짝산, 짝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관심 갖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요, 루이스는 뭐라고 했느냐, 산과 염기의 반응은 수용액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다, 즉 기체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해서 이때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염기고 받으니까 산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NH4Cl 된 거죠. 이 과정 보시면요, H+가 여기 붙는 거예요. 그래서 NH4 플러스가 되고 Cl-가 붙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H+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이 과정에서 비공유를 제공하니까 여기가 염기고 받는 거는 산이다 해서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얘기한 겁니다. 됐죠? 루이스의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전자쌍을 주면 뭐예요? 주면 산이다. 주면 염기다. 그렇죠? 주면 염기다. 그래서 배위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자쌍을 주면 염기가 된다. 이게 헷갈려요, 나도요. 정말 헷갈립니다. 근데 아니 여러분들, 암모니아가 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줬네, 염기네, 이렇게 끝.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면,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BF3, NH3가 이런 식으로 보인다면 어떻게 보느냐, 이게 노하우예요. 잘 보세요. 신의 한 수.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질소는요, 항상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H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는데 지금 봤더니 비공유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결합에 나선 거예요. 배위 공유 결합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위 공유 결합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했기 때문에 나는 염기가 되고 받은 너희들은 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받은 너는 산이다. 이런 식으로. 봤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아레이니우스, 브랜스테드 로우리, 루이스라고 얘기한다면 브랜스테드라는 사람과 로우리라는 사람이에요. 뭐 이름이 브랜스테드고 성이 로우리다 이거 아닙니다. 제가 그것도 봤어요. 갈릴레오 했더니 갈릴레이와 갈릴레오 두 사람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참 신기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브랜스테드라는 선생님과 로우리라는 분이에요. 동시에 얘기를 했고요. 자, 산 결론적으로 H 플러스를 내놓는 거 수용액에서 산 H 플러스를 내놓는 거 산 전자쌍을 받는 물질 이런 식으로 반대는 염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세 번째 테마인데요. 이때 세 번째 테마는 뭐냐? 여러 가지 산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산. 결국 산의 성질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산의 종류, 성질 어쩌고저쩌고 할 건데 이거를 다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는데 글쎄요. 다시 정리 한번 해야겠죠.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염산, 염화수소는, 그러니까 염화수소 기체는 자극성 냄새를 갖는, 이때 자극성 냄새가 뭐냐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상하면 자극성 냄새예요. 갖는 무색의 기체로 물에 매우 잘 녹는다. 매우 잘 녹는 걸 염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염산은 염화수소 기체의 기체를 물에 녹여 만든 산이죠. 그러니까 기체일 때는 염화수소, 물에 녹았더니 염산이라고 하고 염산에는 약 35%의 염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는 물이겠죠. 그 다음에 염산하면요 어디에 쓰일까요? 우리가 플라스틱에 많이 쓰입니다. 플라스틱. 아니 염산과 플라스틱? 이게 말이 돼? 우리가 PVC 있죠. PVC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할 때 첨가 반응으로 우리가 첨가 중합 반응이라는 걸로 이 C가 바로 CL이에요. CL. 어디에 CL? 염산의 CL. 이 염산의 CL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에 쓰인다. 그 정도. 아무리 그래도 염산하면요 암모니아와 염산이 만나면 NH4Cl로 흰색 염기가 되는데 그 염기는 고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황산 H2SO4 삼산화황을 물에 녹여서 만든 산으로 진한 황산은 점성이 높은 무색의 비휘발성 액체이다. 어려워. 진한 황산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매우 강하다. 어려워. 무슨 얘기냐? 황산 H2SO4 나오면요 진한 황산과 묽은 황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황산 실험하는 건 다 묽은 황산이고요. 진한 황산은 흡습제, 즉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제품으로 쓰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한 황산은 산의 성질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H 플러스를 내놓지 않아요. 왜? 물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한 황산은 흡습제에 쓰인다. 수분 흡수제에 쓰인다.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질산 보겠습니다. 질산은요 자극성 냄새를 갖는, 자극성이 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상해. 무색의 액체로 햇빛에 의해, 이게 중요한 거죠. 햇빛에 의해 분해되기 때문에 NO2 기체가 나오고요. 갈색병에 보관한다. 여러분들 아마도 그 실험실 가시면 이렇게 갈색병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햇빛에 의해 분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해를 막으려고 갈색병에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산화제로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한다. 그래서 강한 산화제이다. 그럼 자기 자신은 환원이 되고 남을 산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아세트산, 이게 식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극성 냄새를 갖는 무색의 액체로 물이나 에탄올과 같은 극성 용매와 잘 섞인다. 또 어느 점이 16.5도이므로 겨울철에는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빙초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고요. 염기에서는요 NaOH, 수산화 나트륨, 흰색의 고체로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여 스스로 녹는 조회성이 있다. 자, 조회성은 주관식으로 나올 만하죠.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한다. H2O를 흡수해서, 자, NaOH가 있잖아요. CO2를 흡수합니다. 해서
Na2CO3가 되고 H2O 되는데 이게 바로 조회성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니죠. 조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을 흡수하잖아요. 이거는 CO2 흡수하죠. 그러니까 NaOH가 흡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CO2를 흡수할 때하고 물을 흡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물을 흡수할 때를 뭐라 그래요? 조회성인데 이걸 가지고 요식을 딱 써놓고 말이야 뭐라고 하느냐? 조회성이냐라고 얘기하면 그럴 것 같아요. 뭔가 흡수하는 것만 기억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공기 중에 CO2 흡수하는 거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몰랐을까요? 아마 우리가 한참 전에 실험식과 분자식 이런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실험식과 분자식 얘기할 때 이렇게 시험관 연결해 놓고 할 때 여기다가 CaCl2라고요. 여기다가 NaOH랍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유는 뭐냐? CO2를 흡수합니다. 근데 순서 바꾸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순서 바꾸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순서를 바꾸면요. 이 NaOH가 물을 흡수하는 조회성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CaCl2가 흡수해야 될 물을 NaOH가 흡수해버리는 이런 나쁜, 이런 이상한, 이런 잘못된 행동을 NaOH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NaOH가 조회성이 있는 건 물이고요. 기억하세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CO2가 흡수하는 기능도 있다 이 말이고요. 자, CaOH2 우리가 흔히 이거 석회수라고 많이 하죠. 석회수. 자, 석회라고 하는 CaO를요. 물에 녹지 않지만 물에 녹으면 강한 염기성입니다. 근데 이 수용액을 석회수라고도 하며 왜냐면 CaO가 물에 들어가잖아요. CaO가요. 물과 반응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CaOH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석회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물에 녹지 않는 탄산칼슘 CaCO3 고체를 생성하므로 이산화탄소 검출에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다가 석회수에다가 이렇게 스트로크를 집어넣고 사람이 후 붑니다. 후 불면 얘가 뿌얘져요. 왜 뿌얘지냐라고 얘기하면 후 불 때 뭐가 나가요? CO2가 나가니까 여기에 CaOH2가 흡수해서 결론적으로 CaSO4, CaCO3라고 하는 SO4가 아니라 CaCO3라고 하는 이 고체 물질이 뿌얘진다. 이렇게 앙금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암모니아. 정말 많이 보죠. 암모니아는 염기의 대표고요. 공기보다 가볍고 물에 잘 녹는다. 그러니까 암모니아 냄새, 이 자극성이 강한.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암모니아 실험하고 나면요. 나는 못 느끼는데, 나는 뭐 못 느껴요. 근데 옷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타면요. 사람들이 비켜줘요. 이러면서 암모니아 냄새가 뭔지 아시죠? 예, 그분이 오신 거죠. 이렇게. 자, 암모니아 분자 내에는 수산화 이온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수용액에서는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 이온을 생성함으로 염기성을 나타낸다. 자, 이렇게 보면 어려우니까요. 암모니아 수가 NH4OH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염화수소 기체와 만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나 흰색 염화 암모늄이 생성된다. 이게 고체입니다. 고체고요. 여러분들 보실 때 연기라고 해서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체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쭉 봤어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 가지 산과 염기를 다 외울 수 있나요? 한번 쭉 읽어가면서 그냥 대부분 다 자극성이 강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임팩트 있게 한 개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산 하면 갈색병 이렇게요. 염산 그러면 암모니아하고 만나서 흰색 연기 이렇게요. 그렇죠? 강하게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시험 전날 달달달 외워서 가는 거고 일단은 지금 공부하면서는 염산이다. 그럼 뭐 하나 딱. 질산 뭐 하나 딱.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자, 산의 생성을 좀 볼게요. 산의 생성은요.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비금속 산화물이 있어요. 비금속 산화물과 물이 만나면 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SO3가 물과 만나면 H2SO4가 되고요. 혹은 CO2가 물과 만나면 H2CO3가 됩니다. 끝.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금속 산화물이 산성이다 이 말이고요. 이때 산화수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H2가 있잖아요. 그리고 Cl2가 있어요. 그리고 HCl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배웠잖아요. 0, 0, 1순위 플러스 1, 2순위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화 반응을 하고 환원 반응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또 볼게요.
염기성은요. 자, 산이었으니까 산일 때는 비금속 산화물, 염기성일 때는 금속 산화물입니다. 그래서 CaO가 물에 들어가서 CaOH2. 아까 봤죠? 석회수. 자, Li2O. 물과 들어가면 LiOH. 심심하면요. 이게 Na2O. 그러면 물에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NaOH가 되겠죠. 이자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뭐 어려운 게 없죠, 여러분들. 자, 암모니아 한번 볼까요? 암모니아. 역시 산화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한번. 0. 그쵸? 그래서 1순위가 없고 2순위니까 얘가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원 반응과 산화 반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자, 빗물은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어 약한 산성을 나타낸다. 또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질소산화물 이거 NOx 그 다음에 황산화물 SOx가 배출되므로 빗물의 산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데 이를 산성비라고 한다.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황이 각각 물에 녹았을 때의 화학반응식을 완결하여라.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한번. NO2가 딱 나옵니다. 써주고 그 다음에 H2O 딱 쓴 다음에 뭐가 될까요? HNO3까지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봤더니 여기 두 개가 있다면요. 개수 2가 있다면 여기에 더하기 HNO2로 이렇게 써주는 건데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아주 정교한 걸 요구한 거고 대충 하는 것은 뭐냐면 NOx가 물과 만났다. 이때 HNOx다. 이렇게 하는 건 대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개수만 맞춰준 겁니다. 이렇게 하나. 자, 두 번째. SO2가 있었다. H2O가 딱 나왔다. 이거는 그대로 더하세요, 그냥. H2SO까지 쓰시고요. 두 개, 한 개니까 세 개가 됐죠. 이런 식으로 딱. 그러면은 H2SO3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어려운 게 아니에요. 즉, 처음에 NO2를 딱 써놓고 물과 만났는데 HNO3까지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자를 딱 붙이는 순간 N이 두 개가 되고요. 그렇다면은 HNO3하고 HNO2가 나온다. 요게 우리 책에서 요구하는 해설이 되겠습니다. 즉, 뭐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책에서 요구하는 그대로만 그대로 NOx하고 SOx가 물과 녹았을 때 뭐가 되느냐? 산성이 된다. 그런데 정교하게 NO2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이 NO2를 써가면서 HNO3하고 HNO2를 써준다면 뭐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SO2도 마찬가지야. SO2 딱 쓰시고 물 딱 쓰고 이거 그냥 더하면 돼. H2SO3 쓰면서 H2SO4가 익숙하지만 이 책에서는 H2SO3를 요구하고 있다. 예,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강에서 또 어마무시한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